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은 4주 연속, 산지는 3주 연속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오는 2일부터 5일까지 나흘간 산지에 최대 70cm 이상, 동해안에는 최대 5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강원 전역에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모레 밤부터 눈으로 바뀌어 2일 하루 동안 강원 산지에 최대 20cm, 내륙과 북부 동해안에 최대 8cm, 중남부 동해안에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새벽부터 산지와 동해안에 시간당 3cm의 눈이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정선군이 도내 최초로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설 전에 지급하려던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곧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식당이 모여있는 정선 아리랑 시장 먹거리 골목. 5일 장날은 아니라도 점심시간인데 사람도 많지 않고 한적한 분위기입니다. 경기 침체로 사람들의 씀씀이가 크게 줄면서 상인들은 한숨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점심시간인데도 사람이 없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완전 줄은 것 같고. 어려운 지역 경제와 상경기 회복을 위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침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설 전에 지급을 추진하며 앞서 303회 임시회 때 102억여 원의 추경안이 제출됐지만 함께 제출한 조례안이 폐기되면서 예산안만 계류돼 있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하고 이후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뒤 오늘 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군은 준비 작업의 속도를 높여 1인당 30만 원씩 선불형 카드를 제작하고 다음 달 10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골목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인 만큼 사용 시기는 상반기까지로 한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간 중에 회복지원금이 나가서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역의 경기가 좀 되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을 상반기로 좀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는 지역화폐 와와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분실 등에 대비해 휴대전화 전용 앱에 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정선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민생회복지원금 포문을 열면서 다른 시군에서도 비슷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실세 국회의원 아들이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액상 마약을 찾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30대 남성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5g 상당의 액상 마약을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먼저 확보했고 이후 CCTV를 탐문한 경찰이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화단에서 무언가를 찾는 행위를 포착했습니다. 이들 중엔 여당 실세 국회의원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해당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강원도로 확인됐습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강원도 곳곳에서 열립니다. 강릉시는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 행사를 열고 이후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보훈단체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삼척에서도 1919년 3.1운동 이후인 4월 15일 삼척 지역 학생들이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것을 기리기 위해 4.15 독립만세운동 재연 행사가 삼척초등학교에서 내일 열립니다. 고성군은 달홀공원에서, 양양군은 3.1 만세운동 유적공원에서 3.1절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3.1절을 앞두고 MBC 강원영동은 강릉 지역 만세운동 기념비가 엉뚱한 곳에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강릉시는 이 비석을 치우고 당시 만세운동이 있었던 강릉 택시부 광장에 다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4월 초 새 기념비가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운동. 경원선 철도를 따라 강원도에도 독립선언서가 곳곳에 전달되며 만세 함성이 퍼져나갔습니다. 영동 지역의 경우 3월 중순 경원선 종착지 원산과 가장 가까웠던 고성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후 4월 초 강릉과 양양, 4월 중순 삼척까지 만세운동이 확산됐습니다. 강릉에선 3월 말부터 만세운동을 준비한 뒤 5일 장날에 맞춰 4월 초 일주일 동안 만세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가 1992년 만들어졌는데 장소도 내용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지난해 MBC 강원영동이 최초로 보도했고 강릉시는 현재의 성내동 광장 자리에 다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이제 여기 택시부 광장 쪽이라고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위치를 이전을 기념비 설치를 이쪽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1년이 지나 다시 3.1절을 앞두고 있지만 성내동 광장에는 아무것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 강릉시 지회장이 오랜 공석 기간을 거쳐 지난해 말이 돼서야 선임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광복회는 강릉에 만세운동이 있었던 4월 초로 건립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라든 모든 걸 보면 4월 초순경에 이제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만세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4월 초순경에 더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강릉시도 광복회와 함께 기념비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대해서 기념비를 좀 제작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3.1 만세운동의 어떤 역사에 대한 거를 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에는 경포 3.1 기념공원을 제외하면 지역의 항일 역사를 보거나 알 수 있는 시설도 현장도 자료도 없는 상황. 강릉의 민중이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1919년 4월의 함성을 2025년을 사는 강릉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내일은 제106주년 3.1절입니다. 3.1운동 때 민중이 어떤 일을 했던가를 알고 싶거든 물걸리에 와서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대표적인 만세운동이 열렸던 바로 홍천 물걸리 동창마을인데요.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홍천 물걸리 동창마을에 자리한 기미만세공원. 106년 전인 1919년 4월 3일 이곳에서 만세운동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물걸리는 동해안과 내륙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홍천 내촌면과 서성면, 인제 기린면 등 5개 면 주민이 모인 만세운동의 거점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홍천 동창마을입니다. 홍천과 인제 일대 주민 3천여 명이 이곳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는데요. 주민 8명이 일제의 총탄에 의해 산화했습니다. 독립운동으로 숨진 8명의 열사 이름이 적힌 파열각이 아직도 독립열사를 기리고 있습니다. 또 나가셔가지고서는 운동하시다가서는 시체로 들어오셨대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다잖아 거기서. 당시 동창만세운동을 주도한 건 천도교 지도자였던 김덕원 의사였습니다. 1000석 이상의 토지를 가진 부호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독립운동으로 모진 옥고를 치른 뒤 후유증과 가난에 시달리다 숨졌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올해 104살이 된 김창묵 선생은 김덕원 의사 기념공원을 만드는 등 동창만세운동 알리기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운동을 하다가 후회 없이 여생을 마쳤다 하는 건 영웅적인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이 그런 조상이 있었다는 게 긍지를 가지죠. 주민들도 마을의 역사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고요. 선조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어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창만세 운동에서 숨진 8명의 열사 가운데 김자희 열사의 후손은 100년이 넘도록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속초 고성 양양 환경연합이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와 관련해 속초시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환경연합은 지난해 8월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라는 주민소송 재판 결과를 속초시의회가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속초시청과 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규탄회견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13일 영랑호 부교 철거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환경연합 공문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원 간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3월 1일부터 10일까지 문을 닫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안전문자를 통해 속초의료원 응급실이 다음 달 열흘간 문을 닫는다며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인제 등 설악권 주민들의 응급 환자를 진료하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응급실 전담이 퇴사로 이번 달 13일간 응급실을 축소 운영했습니다. 현재 속초의료원 응급실은 3명의 전담의가 진료하고 있고 다음 달 중순 2명의 전담의가 새로 채용돼 정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원FC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 반 춘천 홈에서 제주 SKFC와 2025 하나은행 K리그1 3차전을 치릅니다. 강원FC와 제주는 올해 리그 2경기에서 모두 1승 1무를 기록했으며 두 팀이 지난해 맞붙은 최근 3번의 경기에 강원이 2승 1무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FC는 최근 2경기에서 리그 2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한 신인 이지호 선수의 활약이 3차전에서도 이어질지 많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정선군 화안면 석곡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단층 주택 74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8회째를 맞는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 대회가 오늘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농아인들의 화합마당인 오늘 대회에는 농아인과 자원봉사자 600여 명이 참여해 윷놀이와 장기, 비사치기 등의 민속놀이를 펼쳤습니다. 강원도 농아인 민속놀이 대회는 태백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